네, 다시 한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무회의 발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분석해 보죠. 한번 먼저 이번 사태 원인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거부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또 현상 유지를 제안한 미국의 중재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서 일본 정부에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번 결정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변명하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강조해온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법 원칙을 어긴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와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민폐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브리핑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비록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경고한 것처럼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자,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문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대국민 담화 성격도 있었습니다.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일성이자 대국민 담화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당장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거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재와 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 시작점으로 삼자면서 국민의 위대함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